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퀸즈에서 실종됐던 여성이 죽은 채로 어제 발견됐습니다. 어제 정오경 퀸즈의 자메이카에서 43세 여성이 차 안에서 발견됐는데 목과 머리에 중상을 입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이 여성이 살인을 당한 것으로 보고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10월 29일 새벽 2시 이후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윌리엄스버그에서는 오늘 아침 한 남성이 다리 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20대로 보이며 지나가던 다른 차에 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남성은 오늘 오전 6시경 다리의 동쪽 방면에서 발견됐는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고로 오늘 아침 윌리엄스버그 다리의 양 방향이 통제돼 출근길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이 어제 오전 할렘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를 추적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전 1시 반 암스테르담 에비뉴와 웨스트 133가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가 기습적으로 총을 난사해 길을 지나던 23살 남성이 몇 발의 총을 맞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안정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할렘 길거리 총격 용의자를 공개 수배 중입니다. 오늘부터 뉴저지 가스세 인상이 시행됨에 따라 우버 요금도 인상됩니다. 뉴저지 가스세가 1갤런당 23센트가 인상되면서 우버 회사 측은 1마일당 2센트씩 요금을 인상하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버 운전기사들이 본인 차량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가스값 역시 본인 부담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오늘 시행된 뉴저지 가스세 인상에 따라 뉴저지주는 미 전역에서 알래스카주 다음으로 가장 낮은 가스세를 지불하던 도시에서 미 전역에서 6번째로 가스세가 높은 도시가 됐습니다. 뉴욕시 교육 담당자들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의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로어 맨해튼에서는 교원연합에서 영어 학습자들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개선된 강의 계획과 교수법 등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엔 400여 명이 넘는 교사들과 교육 담당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재 뉴욕시 학교들은 다문화에서 온 학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원연합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학교 내에는 총 14만여 명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어젯밤 뉴저지주 웨스트 오렌지에서 3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 집에 사는 가족은 모두 밖에 있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재는 오후 6시에 발생해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진압됐습니다. 3층 건물은 거의 전소돼 지붕 일부와 1층 천장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뉴저지 엘리자베스에서 61세의 남성이 거리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유니언 카운티 그레이스박 검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월러스트리트에서 죽은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여러 외상을 보아 이 사건을 살인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니언 카운티는 이 사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조사 중입니다. 또 현상금 $10,000를 내걸고 이 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뉴저지주에서 트럭 가득 무기를 싣고 운반하던 일당이 적발돼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펜실베니아주에서 무기를 실어 운반하던 50세의 존 크램지, 53세 딘 스미스, 그리고 29세 킴벌리 아렌트를 홀랜드 터널 입구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특히 아렌트는 차에 무기가 실려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크램지는 지난 2월 자신의 딸이 헤로인 중독으로 사망한 것을 애도하며 딸의 친구인 16세 소녀 역시 마약에 중독됐다며 그녀를 구하러 뉴욕에 간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바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상황에서 연방수사국이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방침을 밝히자 막판 대선판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ABC와 워싱턴 포스트가 유권자 1,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는 46%의 지지율로 45%를 얻은 클린턴을 1%포인트 차이로 역전했습니다.
이틀 전 공개된 같은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이 트럼프를 46%대 45%로 앞섰지만 판세가 뒤바뀐 겁니다. ABC와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클린턴을 누른 건 지난 5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동안 추적 여론조사에 따르면 열흘 전 12%포인트까지 벌어졌던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달 29일 2%포인트까지 줄었습니다. 이후 FBI 재수사가 반영된 30일 조사부터는 격차가 더 좁혀졌고 결국 역전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각 후보에 대해 매우 열정을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역시 트럼프가 53%를 기록해 45%에 그친 클린턴을 8%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후보에 대한 열정도는 열흘 전까지만 해도 클린턴이 52%대 49%로 트럼프를 3%포인트 앞섰습니다. 지난 목요일인 지난달 27일 아이오와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지자가 부정투표를 하려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는 포크 카운티 선거사무소에서 조기 투표를 했다가 직후 교외의 다른 투표소에서 중복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부 주에서는 유권자 한 명이 2번에서 최대 3번까지 재투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네소타와 미시간, 펜실베니아주 그리고 뉴욕 등 일부 주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조기 투표 또는 부재자 투표에서 던진 표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조건 없이 다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조기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11월 8일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나타나 재투표함으로써 이전 투표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스콘신주에서는 최대 3번까지 변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에 전해드린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KBTV 뉴스9이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